큰일 났습니다. 내일 구청장까지 오는데 전시회가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어요. 대형 전시회를 단 하루 앞둔 밤, 믿을 수 없는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이건 도저히 복구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서예계 거장의 작품에 진한 먹물이 쏟아졌죠. 수십 년 공력을 담아 완성한 대표작이 한순간에 망가진 겁니다. 지연과 직원들은 절망에 빠진 채 발만 동동 구릅니다. 누구 하나 선뜻 작품에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했죠. 결국 전시장엔 한숨만 남았습니다. 모두가 떠난 전시장. 시린 어둠을 뚫고 정체 모를 누군가 안으로 들어섭니다. 텅 빈 전시장엔 발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사람 속도 모르고 참 모질게도 망가졌구나. 망가진 서체 앞으로 가만히 다가갑니다. 거대하게 번진 시커먼 먹물 자국을 유심히 바라보았죠. 잠시 손끝이 허공에서 멈춥니다. 평생 공들인 흔적인데 이렇게 버려지게 둘 순 없지. 결국 거친 손으로 큰 붓을 쥡니다. 망설임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난장판이던 먹물 자국이 어느새 한 폭의 작품이 되어갔습니다. 참, 끝까지 손 많이 가는 사람이었지. 이렇게라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네. 붓을 놓은 손마디에는 오랜 세월이 켜켜이 박여 있었습니다. 원래 작품을 뛰어넘는 새로운 걸작이 완성된 후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보리엿한 알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둡니다. 정체 모를 누군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책상 위엔 낯선 보리엿 한 알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망가졌던 작품이 어떻게 하루 만에 이래요? 다음 날 아침, 전시장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힙니다. 망가졌던 작품이 밤새 전혀 다른 글씨로 변해 있었죠. 얼룩을 품은 먹선은 어제보다 훨씬 압도적이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지역 기자들까지 전시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죠. 어젯밤 사고는 순식간에 지역 전체의 화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미스터리 서예가 등장이라. 이거 특종이겠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지연은 작품 앞에서 얼어붙습니다. 새하얀 화선지에 뻗어나간 필체가 이상하게 낯이 익었죠. 어릴 적 어머니 경희가 술만 마시면 중얼거리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 욕심 하나 때문에 누군가는 평생 자기 이름도 못 찾고 살았어. 늘 눈물을 훔치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씨를 그리워했죠.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작품을 찍어 엄마인 경희에게 전송합니다. 엄마, 지금 내가 보낸 사진 얼른 좀 봐봐.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경희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립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급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다시 나타나면 안 된다. 그 목소리엔 두려움보다 죄책감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의 등 뒤로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내려앉습니다. 그러다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보리엿 하나를 발견합니다. 누군가 일부러 남겨둔 것처럼 보였죠. 대체 누구의 솜씨일까? 그때 요란한 구두 소리가 들려옵니다. 화려한 모피를 두른 홍 여사가 전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죠.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붓을 탁자 위에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밤에 우렁각 씨를 꼭 찾아서 스승으로 모셔야겠어요. 이런 재주는 결국 돈 주고라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던 홍 여사의 시선이 이내 바닥으로 향합니다. 그곳엔 수레를 밀며 묵묵히 바닥을 닦던 명자가 있었습니다. 홍 여사는 코를 찡그리며 거칠게 손짓을 합니다. 미화원 아줌마, 먼지 날리니까 저쪽 가서 하세요. 청소하는 사람이 이런 글씨를 봐서 뭐해요. 명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수레를 밀고 반대편 구석으로 자리를 옮길 뿐입니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홍 여사가 연습하다 버린 종이더미에 멈춥니다. 이 귀한 한지를 그냥 버리셨네. 누군가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종이인데. 쓰레기통 옆에 구겨진 종이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줍습니다. 그러다 거친 손끝으로 빳빳한 종이의 촉감을 가만히 느낍니다. 어두워진 저녁. 명자는 불 꺼진 반지하 방으로 들어섭니다. 하루 종일 참았던 한숨이 그제야 새어나옵니다. 오늘따라 손끝에서 왜 이리 먹냄새가 안 가실까? 낡은 서랍장을 열고 안쪽에 깊숙이 숨겨둔 상자를 꺼냅니다. 전국서예대회 대상.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괜히 재주가 있었던 게 오히려 독이 됐지. 다시는 안 잡겠다 다짐했는데 내가 참 못났네. 조용히 서랍을 닫는 눈가에 옅은 그늘이 집니다. 하지만 명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평생 숨겨온 자신의 이름이 다시 세상 앞에 끌려 나오게 될 줄은요. 어젯밤 그 작품, 아주머니가 고치신 거죠? 지연은 청소 중이던 명자의 앞을 가로막아 섭니다. 명자는 걸레를 쥔 채 슬그머니 고개를 가로젓지요. 지연의 시선이 명자의 거뭇한 손끝으로 향합니다. 전 그냥 글자도 모르는 청소부예요. 당황한 명자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려다 무언가 툭 떨어집니다. 노란 보리엿 한 알이었죠. 지연은 바닥에 떨어진 보리엿을 보며 확신합니다. 엄마가 평생 못 잊던 그 사람이구나.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간절히 찾고 있어요. 순간 명자의 눈빛이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래 묻어둔 이름 하나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이내 차갑게 얼굴을 굳힙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난 그냥 조용히 밥벌이하는 사람입니다. 지연은 돌아서려는 명자의 뒤를 집요하게 쫓으며 묻습니다. 이렇게까지 정체를 숨기시는 이유가 대체 뭐예요? 어머니 경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대단한 필체. 그런 손을 가진 사람이 왜 여기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숨이 턱 막히는 질문 앞에 명자의 발걸음이 무겁게 멈춥니다. 우리 엄마한테 무슨 죄라도 지으신 건가요? 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차갑게 박힙니다. 명자는 허공을 바라보며 깊은 고독이 담긴 한숨을 삼키죠. 묻어둔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와 입술이 떨립니다.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 잘못 보셨대도 그러네. 명자는 메마른 얼굴로 지연을 한번 가만히 응시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눈빛이 잠시 머뭅니다. 그러고는 이내 가방을 고쳐매고 복도 저편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며칠 뒤 홍 여사가 붉어진 얼굴로 안내 데스크를 쾅 칩니다. 내 비싼 붓이랑 벼루가 통째로 없어졌다고요.
명자가 소란을 듣고 데스크 안쪽으로 다가갑니다. 전날 홍 여사가 두고 간 물건이 떠올랐죠. 분실될까 염려되어서 제가 따로 보관해 두었어요. 명자가 서랍을 열고 부시든 상자를 꺼내는 순간 홍 여사가 명자의 손을 거칠게 낚아채며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이 들고 있네. 도둑이 여기 있었구만. 내가 보기엔 처음부터 노린 거야. 순식간에 전시장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리죠. 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급히 상황을 설명하려 합니다. 잃어버리실까봐 제가 잠깐 챙겨둔 것뿐입니다. 괜히 나섰다가 또 주제 넘었다 싶네요. 하지만 아무도 명자의 진실 어린 목소리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장 내보내야 해요. 당장 여기에서 나가요. 홍 여사의 불호령에 전시회 관계자들은 안절부절 못합니다. 결국 명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사원증을 빼앗깁니다. 이름 대신 번호표처럼 달고 살던 사원증이었습니다. 평생 숨죽이며 지켜온 일상이 또 흔들리기 시작했죠. 명자가 고개를 숙인 채 전시장 문턱을 넘으려는 그 순간 요란한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함께 대형 유리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고급 세단에서 내린 수많은 수행원과 취재진이 길을 열었죠. 대한민국 서예계의 거장, 경희가 들어옵니다. 웅성거리던 전시장 전체가 일순간 정적에 잠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곧장 명자에게 꽂혔습니다. 명자야, 정말 너였구나. 내가 결국 널 다시 보는구나. 경희에 떨리는 한마디에 전시장은 모두가 숨을 죽입니다. 수많은 취재진과 직원들이 모두 두 사람을 바라보죠. 경희는 지연의 부축을 거칠게 뿌리치고 휠체어에서 내려옵니다. 불편한 다리로 한 걸음씩 묵묵히 명자 앞으로 걸어갔죠. 마치 평생 미뤄온 사죄를 향해 걸어가듯 말입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지연이 당황하여 소리치지만 경희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명자의 낡은 운동화 앞에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바닥에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대한민국 서예계 거장의 돌발 행동에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죠. 이게 무슨 짓이야? 얼른 일어나. 명자가 깜짝 놀라 팔을 붙잡으며 일으키려 합니다. 하지만 경희는 명자의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들지 못하죠. 참았던 눈물이 마른 얼굴을 타고 뚝뚝 떨어집니다. 명자야, 내가 네 인생을 훔쳐놓고 내 인생인 척 살았다. 명자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경희를 다독이려 합니다. 다 지난 일이다. 네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일은 아니야. 사람들 보는데 왜 이래? 하지만 경희는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토해내듯 입을 열죠.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전시장 전체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네가 받아야 했을 박수를 내가 대신 받으며 살아왔어. 지연과 홍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어붙습니다.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진실이었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작품이잖아요. 지연이 엄마의 어깨를 붙잡으며 가급하게 사실을 묻습니다. 경희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딸을 바라보며 고백하죠. 우린 고등학교 때 늘 같이 글씨를 썼어. 그리고 공모전에서 명자의 글씨를
내 이름으로 내고 상을 받았어. 그걸 시작으로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거야. 명자가 경희의 입을 막으려 하지만 고백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 지나간 옛날이야. 그만해라, 경희야. 난 그때 집안 사정 때문에 꿈이라는 걸 붙잡을 형편도 아니었어. 명자의 목소리에도 짙은 회한이 묻어납니다. 내가 네 재능을 발판 삼았어. 경희는 떨리는 손으로 코트 주머니를 뒤적거리죠. 그 속에 노란 보리어타 날이 나옵니다. 보리어타 날 보자마자 알았어. 너만 그런 걸 남기니까. 우린 배고프면 보리어타나 입에 물고 새벽까지 글씨만 썼었잖아. 경희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서럽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경희 네가 잊고 산 줄 알았는데 그거면 됐다. 나는 그거면 됐어. 지연이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명자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왜 끝까지 정체를 숨기신 거예요? 명자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자신의 청소 사원증을 줍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흐느끼는 친구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짓습니다. 내 이름 하나 찾자고 친구가 평생 쌓은 삶까지 무너뜨릴 순 없으니까. 웅성거리던 전시장 전체가 이내 숙연한 눈물바다로 변해갑니다. 고맙다, 명자야. 정말 고맙다. 경희는 명자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맞잡습니다. 주름진 두 손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그렇게 두 사람은 평생 미뤄둔 시간을 비로소 마주하게 됩니다. 김명자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 이름을 누군가 다정하게 불러준 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몇 달 뒤 문화센터. 새로 걸린 문패에 반듯한 석자가 빛납니다. 교실엔 꿈을 접어두고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웁니다. 칠판 앞에 선 명자는 주름진 손으로 붓을 잡고 활짝 웃어 보입니다. 평생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만 불려온 사람들. 이제 우리도 남은 인생은 남의 이름 말고 내 이름 석자로 살아봐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쩌면 내 인생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요. 나직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강의실 안에 깊이 울려 퍼집니다. 그때 홍 여사가 붉어진 얼굴로 교실 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섭니다. 지난번엔 정말 죄송했어요. 사람값보다 겉모습만 먼저 봤습니다. 명자는 품위 있게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자리를 내어줍니다. 아닙니다. 다 지난 일인데요. 어서 와서 자리 잡으세요. 그녀는 홍 여사의 손을 가만히 감싸 쥐어줍니다. 원망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해묵은 감정을 털어냈죠. 새하얀 종이 위에 놓인 먹벼루처럼. 명자의 마음은 참 넓고도 고요했습니다. 비로소 마음을 놓은 홍 여사가 조심스레 먹을 갈기 시작합니다. 강의가 끝난 빈 교실. 문이 열리며 휠체어를 탄 경희가 들어옵니다. 경희는 말없이 노란 보리어타 날을 꺼내 책상 위에 살포시 올려놓죠. 이번엔 내가 두고 갈게. 이제는 네 이름으로 마음껏 써.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천천히 웃습니다. 이젠 숨길 일도 없는데 뭘 자꾸 두고 가. 두 사람의 입가에 싱그러운 미소가 맺힙니다. 지워지지 않는 먹물처럼. 이제 명자의 이름은 아름답게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여운이 남으셨길 바랍니다. 잊지 말고 구독하셔서
우리 채널의 소중한 이웃이 되어 주세요.